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중국, 러시아의 기존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우주 체계를 위협할 사이버전과 전자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앤서니 커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밀착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북중러 이란의 연대 강화까지 겹치면서 핵무장 적국들과 동시다발적인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reality, combined by missile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e growing relationships amongst those nations, adds new layers of complexity to our strategic calculus. It also raises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 conflicts with multiple nuclear-armed adversaries. 코튼 사령관은 또 북러 군사 협력을 거래 관계로 규정하고 우리는 그 관계가 실제로 무엇이고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핵 억지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선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 보장과 한국과 영내 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스티븐 화이팅 우주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및 전자기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an electromagnetic warfare capability that could have impact against our space systems, and then we're also very carefully watching their space systems. 화이팅 사령관은 또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 및 위성 프로그램의 잦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우주 영역에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사이버 및 전자전 무기를 배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평화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아직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군대를 갖추고 있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이 28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세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역임한 파파로 지명자는 전 해병대원의 아들이자 2차 세계대전 참전 수병의 손자로 지난 1987년 임관해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탑건 학교를 졸업했으며 F-14 톰캣, F-15 이글 등을 6,0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1,100회 항공모함 착륙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의 통합사령부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사령부로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 서부 국경과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의 약 절반 지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해외주둔 38만 명 이상의 미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감독합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앞서 지난 2월 1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핵 위협 억지를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러 군사협력은 세계 평화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전날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알리면서 두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과 우크라이나 주민 공격에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의 반복적인 위반과 국내 탄압 강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은 지역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조태열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과 수사에 대해 논의했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을 겨냥한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가진 모든 대화에서 북한의 활동 문제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민들의 필사적인 탈출을 담은 다큐 영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이 영화의 현지 상영에 맞춰 국무부가 제작한 탈북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탈북민의 처절한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일본 내 상영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내 탈북민 인권운동가 김두현 씨를 인터뷰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대사관은 탈북민인 김두현 씨가 잔혹한 북한 정권 아래 유년 시절을 보낸 후 북한을 탈출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면서 그는 비욘드 유토피아를 본 사람들이 핵무기의 위협과 김정은 독재 치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으로 초점을 옮기길 바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동영상에서 비욘드 유토피아를 본 소감을 나누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건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se days, when people hear about North Korea, they are thinking about Kim Jong-un and nuclear weapons, his nuclear weapons. But people are easy to forget. There are 25 million people living under the totalitarian and dictatorship. Their life is unimaginable. 북한 신의주 출신인 김두현 씨는 2009년에 탈북한 뒤 한국을 거쳐 미국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엔 자신의 탈북 여정을 담은 영문책 필요한 거짓말, 자유와 사랑을 위한 탈출을 펴냈습니다. 김 씨의 동영상은 국무부가 지난달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한 탈북민의 필사적 탈출을 그린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개최한 후 제작한 것입니다. 당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더욱 악화했다며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We in the United States cannot sit by and do nothing. We must act to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because they deserve better.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1월 비욘드 유토피아가 한국에서 개봉하자 김두현 씨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고 그의 성찰은 세상에 가려진 현실을 조명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도 28일 김 씨 동영상을 올리면서 2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 도쿄 신저쿠의 극장가에서 비욘드 유토피아가 상영되는 소식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링크했습니다. DN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의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북한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본회의를 열고 채택한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이행에 대한 2023 연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군사를 주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정상 간 만남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날 보고서 채택에 앞선 연설에서 우리는 불안한 권위주의자들의 힘과 위험성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연이어 전달하고 있고 이란은 공격용 드론과 기술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며 러시아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 여러 국가들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의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대응 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